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짱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소단원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96쪽을 펴고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단원 2단원 간추리고 쓰고라는 단원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소단원 2단원인 통일성 있는 글쓰기 단원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97쪽에 있는 생각과 발견 한번 여러분들의 힘으로 연필로 한번 작성해 보고 나서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통일성 있는 글쓰기 단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96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수행평가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나와 있고요. 제목 아래쪽에 선생님이 항상 공부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학습 목표가 나와 있네요.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단원 이름이 통일성 있는 글 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볼 건데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냐? 바로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통일성은 무엇일까요? 통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각이 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일성 있는 글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글을 쓸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건데 이때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양한 자료에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찾아서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쪽인 97쪽으로 넘어가서 생각과 발견 한번 해볼게요. 생각과 발견 부분 보면 용기가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 나타나나 봐요. 이 상황에 나타난 글쓰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제목을 이미 읽고 왔기 때문에 이 글쓰기의 문제점은 아마 통일성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통일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 만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설명을 보면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에 용기는 갑자기 친구들에게 전할 말이 떠올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그 글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용기가 단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용기 외에 3명이 있대요. 그러면 4명이 같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인 것 같은데 용기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땡땡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이 있었어.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났지. 어제 방을 청소하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그럼 답해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3명이 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단체 대화방에 있는 3명의 친구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지금 머리 위에 물음표 표시를 달고 있네요. 왼쪽에 있는 여학생은 용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뭘 답해달라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남학생 지금 점점점점 하면서 앞에서 땀을 막 흘리고 있고요. 밑에 있는 여학생도 난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친구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문자 메시지 다시 한번 보면요. 앞부분에 얘들아 땡땡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보람이 있었다라는 내용까지는 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양로원에 가니까 할머니가 생각이 났나 봐요. 거의 의식의 흐름으로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도 지금 벌써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어제 방을 청소하다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봤다라고 하면서 일기장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의 대화에서 3가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용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핵심인지, 그리고 도대체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럼 우리 아래쪽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용기의 문자 메시지를 읽은 친구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친구들 왜 어리둥절하고 있죠? 과연 용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핵심적인 내용, 용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이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용기의 문자 메시지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기가 마지막에 그럼 답해줘 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답해달라는 건지, 이 3가지 얘기 중에서 자기가 답을 듣고 싶은 건 도대체 뭐였는지 친구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도 적어볼게요. 용기가 무엇을 답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용기가 문자 메시지를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3가지 내용 중에서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친구들에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답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잘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문제 2번 보면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용기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는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정해서 그 내용만 쓴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글로 생각하자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제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해야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는 사람들, 즉 독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핵심 내용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내용이 끼어 들어가면 읽을 때 이해도 잘 할 수가 없고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화를 보고 나서 깨달아야 하는 점, 역시나 우리가 글쓰기를 진행할 때도 하나의 주제로 끝까지 통일성 있게 글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단원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단계를 파악하는 것까지만 공부를 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글을 쓸 때 하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글을 쓰건 간에 글쓰기의 단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의 단계 5단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이고요. 2번째는 내용 선정하기 혹은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고요. 4번째 단계는 표현하기, 즉 글쓰기, 그리고 5번째 단계는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5개의 단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다음 쪽을 넘어가면 첫 번째 글쓰기의 단계인 계획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종이와 연필을 들고 바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지를 먼저 계획해야 해요. 우리가 이 글쓰기 5단계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만 글을 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계획하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하기 단계에는 3가지 사항 정도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주제와 목적과 예상 독자입니다. 이 3가지를 정하고 글을 써야만 더 통일성이 있는, 그러니까 글이 산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잘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거 뭐 남극과 북극에 대한 차이점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글의 주제는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 생태적, 지역적 이런 특성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 주제였죠. 그리고 그 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 마지막 예상 독자는 뭐 학교 친구들이라거나 일반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글 쓸 때 부모님이라거나 선생님이라거나 이렇게 특정한 예상 독자를 정하고 쓸 수가 있겠죠. 예상 독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예상 독자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글의 표현이 달라져요. 뭐 극단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글을 쓸 때랑 유치원생한테 글을 쓸 때랑 표현이 조금 달라져야 하겠죠. 유치원생들한테 글을 쓸 때는 좀 더 쉬운 표현을 써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주제, 목적, 독자를 정해야만 그에 걸맞는 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이고요.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글을 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만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는 글이라거나 하는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외에도 더 많은 풍부한 정보를 조사해서 글을 쓰는 게 더 질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내용 선정하기 단계는 다른 말로 내용 생성하기라고도 불러요. 이 단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 무엇을 했나를 좀 살펴보면 가에서 책을 찾아본 것 같고요. 나에서 신문을 찾아본 것 같고 다에서는 인터넷을 찾아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 있죠. 신문, 책, 잡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이런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오는 단계를 내용 선정하기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들이 아무 자료나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잊지 말고 주제를 잘 생각해서 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쓸 건데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자료가 무엇이지? 라는 걸 생각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만 통일성이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선정했으면요. 바로 또 글을 쓰면 좋겠지만 선정한 자료들을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직을 한다는 건 퍼져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에 어떻게 배치해서 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요. 개요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개요는 뭐냐면 글의 뼈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교과서에 보면
주제를 맨 윗칸에 쓰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통일성이 있는 글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먼저 적고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3단 구성에 따라서 글을 쓰려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중간, 끝에서 과연 어떤 순서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처음, 중간, 끝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획해보는 과정을 내용 조직하기라고 부르고 이 내용 조직하기에서 작성하는 처음, 중간, 끝에 따른 글의 뼈대를 개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작성할 때도 내가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이 만약에 개요에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삭제하고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자료를 찾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자료를 찾아와서 개요에 집어넣거나 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 개요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썼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근거가 풍부하게 잘 들어가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근거가 풍부하지 않다. 그런 걸 한눈에 보고서 아, 내가 이 부분 좀 부족하니까 내용을 더 조사해서 더 덧붙여야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개요를 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훨씬 수월하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글을 쓰세요 라고 하면 그냥 종이를 마주 앉고 막연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면 아, 내가 처음 부분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쏙쏙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글 쓰기 전에 3가지 단계,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단계까지 진행을 하면 드디어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표현하기 단계이죠. 이 4번째 표현하기 단계는 다른 말로 초고 쓰기라고 하기도 해요. 첫 번째 글을 쓴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 표현하기 할 때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장에 이 단어가 맞는지 이런 소소한 점에 집착하고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하면 글이 좀 더 쓰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초고, 즉 처음 글을 쓸 때는 내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되는지 큼직큼직한 부분을 보고 가볍게 한번 써본 다음에 고쳐쓰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고쳐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초고는 써보고 그거를 많이 고쳐나가면서 점차 완벽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와 고쳐쓰기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글을 한 번 쓰고 끝나진 않아요. 한 번 쓴 글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써보고 다시 읽어보고 주제에 벗어난 것은 없는지 표현을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글쓰기 단계 5단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주제와 목적과 독자를 선정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제를 정해놔야만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죠. 계획하기 단계가 끝나면 내용을 선정하게 됩니다.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는다고 했고요. 이 자료를 찾을 때도 주제에 벗어난 자료는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3번째 단계는 이렇게 가져온 자료를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뼈대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했고 그때 작성하는 뼈대를 개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조직하기까지 했다면 초고, 즉 표현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통해서 글을 썼다면 마지막 단계인 고쳐쓰기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글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5개의 단계는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 글쓰기를 할 때 매번 적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수행평가로 통일성 있는 글쓰기 진행하게 될 거니까 글쓰기 단계 꼭 기억해서 5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면서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개요를 또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는 단계로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글쓰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안에서 이 글쓰기 5단계에 따라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공부를 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통일성 있는 글쓰기까지 진행하게 될 거니까 기대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